오늘도 형님들 아프리카로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이따가 좀 눌러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자, 첫 번째 경기 피츠버그 대 미러키인데 양 팀에 훌륭한 투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켈러가 올 시즌 스타트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최근 경기들에서는 그래도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즌 방울 자체는 4.80으로 스타트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프레디 페랄타 이 친구가 원래는 이제 4월 20일 날 등판을 했고 4월 25일 이렇게 좀 등판이 약간 오락가락을 많이 했었어요. 등판 순번 같은 게 조금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러키 에이스는 저는 프레디 페랄타라고 봅니다. 가끔 뭐 한 3, 4실점 이상 혹은 그보다도 더 많은 실점 해줄 때가 있긴 하지만은 저는 여러 차례 미러키가 올 시즌 선발들이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미러키의 이 선발 로테이션을 지탱을 해줘야 된다.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 이제 부가적인 상황들, 뭐 피츠버그나 미러키나 모두 이 선발 투수들이 포수를 조금 타는 편이다 이런 것들 적어놓기는 했는데 저는 좀 이런 게 걸리더라고요. 제가 얘기해보면 하는 부분은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서로한테 좀 약한 편인데 프레디 페랄타는 통산 78타석 동안 피츠버그 바드한테 피안타율 3할, 미치 켈러는 47타석 중에서 피안타율 3할 7푼 1리 이런 식으로 양팀 선발 투수들이 물론 그 피츠버그나 미러키 에이스이긴 하나 상대팀 타자들한테는 약한 면모가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그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일단 또 이것도 봐야 되죠. 이것도 이제 한번 설명드리면 피츠버그나 미러키 오늘 각각 피츠버그의 홈이고 미러키는 원정인데 두 투수 다 우완 투수죠. 켈러나 페랄타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RH, R은 우완, 라이트, 뭐 좌아니면 L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레프트로. 그리고 홈, H, 원정, 어웨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고 이 경기가 오늘 경기 또 낮 경기잖아요. 그래서 낮 경기, 데이, 밤 경기 같은 경우는 N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올 시즌 피츠버그나 미러키의 현재 OPS 순위 같은 거 여기다 적어놨고 이런 특정 컨디션들 우한 투수를 상대한다거나 홈 경기거나 뭐 밤 경기, 낮 경기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피츠버그는 오늘 홈이니까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시즌 평균 OPS보다도 더 아래로 간다. 반면에 미러키는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낮 경기인 경우에는 지표가 전체 1위, 올 시즌 평균 OPS보다도 더 좋아진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특정 조건들 속에서는 미러키의 바다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이 경기는 미러키 쪽을 좋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뭐 오바 보는 거는 올 시즌 켈러도 약간 오락가락 하고요. 뭐 잘 던지면은 뭐 6이닝 이상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주지만은 상대 전적도 좋지도 않고 미러키에 빠져도 무섭고 이런 조건 속에서는 미러키가 더 강력해진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바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페랄타도 잘 던지긴 하는데 통산 뭐 피츠버그 상대로 아주 막 훌륭한 것까지도 아니었고 그래도 페랄타는 피츠버그한테 이닝은 많이 못 먹더라도 이 친구가 21년부터 같은 지구다 보니까 많이 만났는데 21년부터는 최근 10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5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방어를 2.98 아까 이 페랄타가 피츠버그 빠따들한테 피안타율 3할 정도로 좋지는 않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록 자체는 이런 경기 기록 자체는 괜찮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는 미러키 쪽을 한번 좋게 보도록 하고 오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켈러가 아까 제가 페랄타는 피츠버그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지만 방어는 좋다고 했는데 이 켈러는 미러키한테 많이 두드려 맞기도 하고 방어율도 통산 6경기 동안 6.23으로 안 좋기도 했었어요. 여기 오른쪽 아래 이거 6-4, 6-4 이건 뭐냐면은 오늘 경기 기준점 7.5 기준으로 최근 10경기 동안 양 팀이 왼쪽에 있는 게 언더, 오른쪽에 있는 게 오바 이런 식으로 언더가 6번, 오바가 4번 뭐 이런 겁니다. 왼쪽이 홈팀, 오른쪽이 그 원정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펜 상황 같은 것들은 양 팀 다 썩 좋지는 않다고 했었고요. 이런 점도 뭐 오바를 보는 그런 좀 근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경기 닉 마르티네즈 대 휠러인데 이게 신시내티가 그 선발이 바뀌었습니다. 닉 마르티네즈는 뭐 옛날에 텍사스 시절이나 샌디에이고에서도 종종 이렇게 선발 땜빵을 하던 선수예요. 긴 이닝을 던지는 게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다. 불펜으로 나와도 한 이닝 막기보다는 멀티 이닝을 막아주는 뭐 그런 선수인 것 같고 일단 선발 투수 상으로 닉 마르티네즈보다는 휠러가 훨씬 더 낫죠. 근데 이 닉 마르티네즈도 올 시즌 방어는 4.76입니다만은 통산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0.5 굉장히 좋습니다. 8경기 동안 16.1이닝 0.5로 적은 이닝을 막았을 때는 그래도 상대를 잘한 편이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은 필라델피아가 조금 캥기긴 한다. 그리고 이제 휠러는 말할 것도 없죠. 휠러는 저는 상당히 좋은 선발 투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한번 피츠버그한테 5이닝 5실점으로 조금 무너진 적도 있었고 종종 뭐 6이닝 7이닝 먹더라도 3실점가량 해주는 좀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좀 흔들리는 모양새가 종종 있긴 한데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거의 가장 좋은 선발 로테이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에이스는 휠러고 저는 선발 우위는 휠러 쪽에 있다고 보고요. 양팀 다 불펜 소모는 많은 편인데 그래도 남은 불펜들 고려를 하면은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들었었고 다만 이제 하나 아쉬운 건 이거죠. 빠따상으로 필라델피아가 신시내티한테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특정 조건들 속에서는 오히려 신시내티의 빠따가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 이런 때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는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게 최근 한 일주일 정도 그 기간 동안 OPS 보면 전체 4위거든요. 796으로 최근 분위기 상으로는 15등에 위치한 신시내티보다도 오히려 빠따 분위기가 좋다.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일단은 필라델피아를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네들은 이 선발 투수들이 상대팀 이런 타선을 상대를 했을 때 둘 다 좋게 찍히는 편이에요. 휠러도 2-3-5로 괜찮은 편이고 아까 닉 마르티네즈가 22년도부터 필라델피아를 잘 상대를 했다고 했는데 피안타율 118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닉 마르티네즈는 평소랑은 다르게 선발로서 긴 이닝을 소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쉽긴 합니다만은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살피고 싶네요. 이게 근데 문제라면 필라델피아가 그 불펜이 지금 원래는 개막 전에 팬그래프라는 이런 물부 사이트에서 분석 사이트에서 필라델피아의 불펜을 전체 1위로 꼽았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다르게 전체 지금 꼴찌인 상태이다. 이런 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필라델피아는 언젠가 불펜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어제 소모한 불펜들이 올 시즌 못하고 있는 불펜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좀 정신 차리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는 필라 쪽을 한번 좋게 보도록 하고 더 나아가 마행까지도 한번 내다보고는 있는데 필라델피아 일반승 배당도 나쁘지 않아서요. 필라델피아 승리 언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대 토론토 경기 저는 여러 차례 콜 레이건스가 그 이제 2022년 이후로는 갑자기 작년부터 구속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다고 했는데 직전 경기 때는 많이 아쉬웠었죠. 갑자기 막 2이닝도 못 먹으면서 7실점 볼티모어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는데 그런 게 일단 좀 걱정이 되네요. 원래는 저도 올 시즌에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맞이할 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스타트가 사실 좀 좋았다가 약간 꺾인 모양새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토의 베리오스는 저는 여러 차례 베리오스가 이 친구가 작년부터 싱커를 많이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력들이 많이 호전이 됐다. 방어율도 작년 이제 후반부부터는 원래 시즌 초반 때는 오락가락 하면서 처맞을 때도 있었지만은 후반기에는 상당히 괜찮았던 거 그런 것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얘가 싱커를 많이 장착하게 된 거는 이런 식으로 2022년까지 이게 원래는 이 친구가 옛날에 미네소타에 있을 때부터 좀 포심 같은 게 직구가 장점이었는데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포심의 런밸류 구종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마이너스거든요 전부 다. 그러면서 싱커를 주도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하고 이런 정타 같은 거 컨트롤이 잘 된다. 상대팀한테 정타를 많이 안 맞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성적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도 5경기 동안 31.2이닝 2이닝도 많이 먹고 방어율도 0.85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올 시즌에 이 전체적으로 물부 좀 판을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에이스급 투수들이었던 사이 영상 수상 이력이 있다든지 맨날 잘해주던 애들이 많이 부진한 편이고 올 시즌 뭐 방어율 랭킹 같은 거 보면은 좀 그 전에 못했던 애들이 많이 이렇게 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베리오스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 토론토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선발 투수가 베리오스라고 그렇게까지 느끼는 편이고 하나 아쉬운 거라면 이렇게 베리오스가 통산 홈에서는 강하고 원정에서는 비교적 약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 시즌에는 휴스턴 원정 6이닝 2실점 템파베이 원정 6이닝 2실점 샌디에고 원정 6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아주 탄탄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토론토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이게 또 켄자가 이렇게나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 이럴 때는 좋아진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요. 나는 근데 베리오스 좀 믿고 싶네. 그냥 그 정도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도 베리오스가 켄자를 한번 상대를 해가지고 7이닝 2실점으로 잘했던 적도 있었다. 물론 뭐 전반기 초반에는 5.2이닝 8실점으로 부진하기도 했었는데 작년 전반기보다 후반기의 경기력이 좋았었고 저는 베리오스 쪽으로 한번 믿어보도록 하고 토론토의 승리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게 언더오버는 조금 애매하네요. 캔자스시티가 불펜이 좀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선발 투수도 레이건스보다는 베리오스 우위로 보는 만큼 레이건스가 실점을 얼마나 하냐에 달리긴 했는데 레이건스가 예를 들어 좀 쳐맞고 조기 강판된다. 그러면은 캔자스시티가 불펜도 연투도 많고 나무 불펜도 그렇게 썩 쓸만한 애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불펜 싸움으로 가면은 언더는 조금 헤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 거는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시컵 대 휴스턴, 저는 이 경기는 별로 예측하기가 싫은 경기인데, 일단 하비에르 아사드는 작년에도 좀 이렇게 선발 수업 조금씩 했었었죠. 대부분의 경기는 불펜으로 나왔는데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불펜으로 뛸 때나 선발로 뛸 때나 특히 후반기에는 2점대 방어로 되게 굉장히 좋았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지금 한 4경기 연속으로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이닝 자체는 21.1이닝으로 적지만 방어율이 2.11이에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이 친구의 특징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왼쪽에 적어드렸고, 자 이제 벌렌더가 이제 그 22년도에 토미존 수술해서 돌아와가지고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죠. 22년도에는 거의 뭐 리그 최고 수준의 활약을 했었고, 작년에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부상도 있었고 부상도 좀 많았고 구속도 약간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벌렌더는 작년에도 3점대 초반으로 잘했어요. 이닝도 180이닝가량 먹고, 그 전에 비해서는 뭐 삼진이라든지 볼넷이나 피홈런 이런 것들이 다 좀 아쉽긴 했는데, 올 시즌 이제 첫 경기 워싱턴전에서는 6이닝 2실점 나쁘지 않았습니다. 볼넷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벌렌더가 완전한 몸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랄까 이름값 정도는 해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나는 이거 걱정되는 거는 일단 휴스턴에 빠따. 최근에 제가 아까 요즘에 뭐 이런 밑에 있는 거 말고도 최근 며칠간의 그 빠따 분위기 같은 것들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휴스턴 빠따가 최근 일주일 동안 OPS가 585로 리그 25등이거든요. 굉장히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리고 시카고 컵스도 원래는 휴스턴에 비해서 빠따가 좋았다, 한 일주일 그 정도 지표를 보면은 OPS가 한 7, 8등 정도 한다 이랬는데, 휴스턴보단 낮긴 하지만 얘네도 10등 정도 7위구로 휴스턴보단 나아도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라 가지고 이게 좀 뭐를 가야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사실 언더를 가든 오버를 가든 뭘 가도 어렵다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언더를 보고 싶긴 한데 양팀 다 불펜도 지금 많이 소모도 되고 해갖고 애매하네요 이 경기는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를 가도 애매한 경기인 것 같다. 그냥 이거를 단순히 벌렌더 나온다고 휴스턴 누리기가 힘든 게, 벌렌더가 좀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휴스턴이 빠따를 못 따라갈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비에르 아사드도 은근히 잘 맞고 있고, 이게 휴스턴이 최근 8경기 동안 1승 7패 많이 부진해가지고 휴스턴을 쉽게 누르기가 힘드네요. 다음 경기 텍사스 대 시애틀 경기, 히니 대 카스티오 이렇게 돼 있는데, 히니는 지금 방어율 6.35예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뭐 나와도 진짜 아무리 잘해도 뭐 5이닝에 3실점 어느 정도 실점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카스티오, 이 카스티오도 약간 아주 쉽게 믿기 힘들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홈에서는 괜찮은 편이지만 통산 원정에서는 안 좋은 편이다. 그리고 올 시즌에 이 카스티오의 포심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들도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여기 제가 카스티오는 포심을 96마일가량 던진다, 뭐 슬라이더, 싱커, 체인지업 이렇게 던진다고 했는데, 자 이게 카스티오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구종들을 이렇게 많이 던졌는지 그런 건데, 원래 2020년, 2019년 이때는 체인지업을 가장 많이 구사를 했는데 체인지업 빈도를 줄이고, 그리고 이런 직구 포심 페스티벌 비율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19년, 20년, 21년 이때는요 체인지업을 많이 구사하는 만큼 19년, 20년, 21년도에는 이렇게 땅볼 비율이 되게 높았어요. 땅볼 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그런 투수였는데, 그 이후로 포심을 좀 많이 던지고부터는 땅볼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어쨌든 얘가 왜 포심을 그렇게 많이 던지냐, 최근 몇 년 동안은 얘가 한창 체인지업을 잘 던질 때는 이렇게 체인지업의 런밸류가 높았습니다. 구종 가치가 체인지업이 상당히 높았고 효율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체인지업 힘을 좀 잃기 시작을 하면서, 카스티오가 이제 직구 위주의 피칭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재작년이랑 작년에 이 포심 페스트볼이 구종 가치도 상당히 높았고, 2022년 포심 페스트볼 피안타율 1할 5푼 1, 2, 작년 1할 6푼 5리 이렇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얼마 안 던지긴 했지만은 2할 6푼 5리, 작년보다도 피안타율이 1할이 높아요. 그래갖고 카스티오의 페스트볼이 얘가 조금 작년이나 재작년 같지는 않네, 이런 것들이 조금 캥기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기는 하네요. 그리고 얘도 카스티오도 약간 또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거 통상 카스티오가 텍사스 빠따를 71타석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이 3할 2푼 3리입니다. 나다니엘 로우 5타수 2안타 4할이고, 코리 시거 10타수 3안타 3할, 시미언, 뭐 타베라스, 아도리스 가르시아, 얀코우스키, 니즈너, 조시 하임 전부 이렇게 주전급 선수들이 카스티오한테는 전부 다 안타를 쳐봤고 피안타율 상대 전적도 나쁘지가 않다 이래갖고요. 이게 히니가 불안한 건 맞는데 카스티오 역시 이런 좀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텍사스 상대로 조금 약했는데,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텍사스 상대로는 작년에만 3번 붙어가지고
4.91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물론 선발 투수상으로는 시애틀이 우위긴 한데 그냥 오바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간다면은 저는 오바를 갈 것 같긴 하네요. 콜로라도 대 샌디에이고, 요즘에 형님들 콜로라도가요, 원래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콜로라도 홈에서 극강의 팀입니다. 홈에서 대부분의 승리를 챙겨가고 이런 빠따 지표 같은 것들도 홈에서 많이 챙겨가는데, 얘네들이 재작년에는 홈에서 2할 8푼 1리, 원정에서 2할 2푼 5리로 큰 차이가 났었고, 작년에도 홈에서 2할 6푼 9리, 원정에서 2할 2푼 8리, 이렇게 홈 원정 차이가 컸거든요. 근데 올 시즌 보면은 홈에서 2-4-3, 원정에서는 2-3-5로 차이가 거의 없어요. 콜로라도가 본인들의 강점인 쿠어스 필드를 잘 못 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 콜로라도가 쿠어스 발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자, 이 다코다 허스는요, 뭐 일단 구사하는 구종 같은 거 적어드렸고, 통산 땅볼 빈도가 55.7%. 이 쿠어스라는 곳은 구장이 넓기도 하지만은 이게 뜬공 타구가 이런 뭐 기류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멀리 날아가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구장이 넓다 보니까 커버해야 될 수비 범위도 넓고, 그래서 장타 지표가 굉장히 높게 찍히는 데가 이 콜로라도잖아요. 근데 다코다 허슨처럼 땅볼 빈도가 높은 친구들, 그리고 이번에 영입했던 퀀트리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홈에서 꽤나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코다 허슨 같은 애들이 은근히 쿠어스에서 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 근데 물론 여기 다음에 있는 거, 다코다 허슨이 통산 홈에서는 2.88이고 원정에서 5.00이었다. 근데 이게 쓸모가 없는 게 뭐냐면은, 다코다 허슨은 이제 올 시즌에야 콜로라도로 이적을 했고, 계속해서 부시 스타디움, 세인트루이스 홈구장을 많이 쓰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얘는 세인트루이스 홈에서 잘했고 원정에서는 못했다는 거라 가지고 이게 홈원정 지표는 그렇게 썩 볼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허슨도 얘가 한창 잘했던 시기,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4촌대 방어리인데, 얘가 한창 잘했을 때는 그 야디어 몰리나를 좀 빠를 받은 거죠. 통산 몰리나랑 합을 맞췄을 때는 3.00이었다. 여기는 지금 콜로라도 지표는 없는 거야. 여기 적혀있는 거는. 몰리나랑 함께 했을 때는 3.00으로 훌륭한 투수였는데, 뭐 콘트레라스랑 할 때는 5.48로 안 좋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다코다 허스는 몰리나 바를 받은 투수에 속한다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믿기에는 여러 좀 리스크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샌디에고 바스케스,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양키스에서 종종 그냥 선발로 가끔 나오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마이너에서 보냈는데, 샌디에고 이적 이후에는 뭐 이닝도 많이 못 먹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냥 지표가 부족해. 이거는 선발 투수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양팀 다 이렇게 빠따상으로는 좋지가 않더라. 뭐 불펜 소모 같은 것들은 콜로라도가 많이 쓰기도 했고, 남은 불펜들도 좀 좋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이게 기준점이 10.5인데요 양팀 다 최근 10경기 기준 콜로라도는 언더가 7번, 10.5 기준으로는, 샌디에고는 언더가 9번, 뭐 이렇게 찍힙니다. 그리고 이런 컨디션 OPS도 언더 지표가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그래갖고 그냥 언더를 가면은 이런 수치상으로는 편할만한 경기인데, 솔직히 다코다 허슨이랑 랜디 바스케스 선발 경기인데 이거를 언더를 어떻게 쉽게 갑니까? 그래갖고 그냥 저는 드는 생각이, 이거는 뭐 그냥 샌디에고 승리 하나 눌러보는 거 말고는 뭐 없을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냥 전력차? 그런 것들 때문에, 전력차 때문에 샌디에고 보는 거 말고는 딱히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어 대 야마모토. 올 시즌의 출발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4경기 동안 20이닝 3.60. 작년에 비해서도 피홈런도 지금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 삼진 숫자도 이닝 대비 많은 삼진. 딱 고어의 원래 피칭 성격대로 나오고 있어. 그리고 올 시즌에 갑자기 고어가 구속이 한 1.5마일가량 상승했습니다.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 특히나 이렇게 좌완 투수인데 구속이 상승한다,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포심에 거의 60%에서 55% 이렇게 많이 던지는 투수예요. 남은 구종들은 비슷비슷하게 던지는 편인데, 작년에 포시 패스트볼 구속이 95마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투수들이 시즌 초반에는 구속이 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좀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구속이 많이 나오는데, 맥켄지 고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평균 속도에 비해서 1.7마일이나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진 페이스도 좋은 편이고, 여러 가지로 고어는 시즌 출발 스타트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고어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 내일 경기가 낮 경기인데 통산 고어는 밤 경기 때는 5.07, 낮 경기 때는 3.53으로 낮 경기를 훨씬 더 잘합니다. 내일 경기가 또 낮 경기이기도 하고, 일단은 고어 쪽으로 조금 긍정적인 지표들이 몇 개 있죠. 근데 반면에 내일 상대는 야마모토. 자, 제가 이제 야마모토 이거 조금 수정을 했는데, 야마모토가 일본에 있을 때는 그 포신 피안 타율이 1할 8푼 5리, 그야말로 일본 타자들은 야마모토한테 포심에 굉장히 좀 힘을 못 썼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메이저리그에 왔더니 야마모토의 이런 포심이 그렇게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 야마모토의 2024년 포심이 피안타율이 3할 5푼 5리에요. 장타율도 7할 1푼이고. 그래서 이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야마모토의 그 패스트볼을 공략하는 게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더라. 이 경기가 좀 어려워. 요즘에 다저스 빠다 보면은 다저스도 그렇게 잘 치지도 못하거든요. 물론 지금 오타니가 또라이커 포스 보여주고 있고 뭐 프레디 프리먼이나 무키 배츠 이런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다저스가 생각보다는 이 빠따가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진 않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당장 이제 어제 20안타를 치면서 11점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처져있던 빠따 분위기가 올라온 상황이긴 하거든요. 과연 이 고어가 다저스를 상대로 얼마나 해줄지 그런 것들이 관건이기는 한데 뭐 통산 지표상으로 보면은 고어는 그 다저스한테 2경기 동안 4.66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것들은 보이고 이 야마모토도 요즘에 물론 뭐 무난하게 5이닝가량 그냥 무난하게 막을 때도 있지만은 최근 2경기 동안 샌디에이고한테 5이닝 3실점 뉴욕 매치한테 6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컨디션 오피스 상으로는 다저스는 좌완수 상대로 올 시즌 원정에서는 이렇게 안 좋게 찍힌다. 낮 경기 지표는 표본이 부족해갖고 볼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저스가 내일 고어한테 낮 경기도 또 좋고 올 시즌에 좀 좋아진 고어한테 약간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나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야수의 심장으로 가면은 워싱턴 프렌을 보고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리스크가 많이 따르죠. 기본적으로 다저스 빠따가 무섭기도 하고 그렇다고 워싱턴이 뭐 훌륭한 이런 뭐 빠따를 아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 경기는 뭐를 선택을 하든지 약간 압박감이 따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그냥 굳이 나는 이 경기에 가고 싶다. 난 좀 배당을 원한다 이런 분들은요 워싱턴 프렌 한번 가보세요. 근데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근데 이렇게 뭐 분석상으로는 워싱턴이 꽤나 해줄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언더오버는요 양팀 다 이렇게 워싱턴은 8.5 기준 언더가 6번 오버 4번 다저스는 그 반대거든요. 이래갖고 이거는 다저스 빠따들이 고어를 털어준다면 오버가 날 것 같은데 제가 이 경기 워싱턴의 프렌까지도 내다보는 만큼 그럴 가능성보다는 한번 고어의 호투 이걸 한번 믿어보도록 하고요. 그만큼 뭐 야마모토는 어느 정도 좀 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긴 하죠. 저는 8.5 기준으로는 언더 쪽 보고 워싱턴의 프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조금 공격적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리고 양키스 대 오클랜드 일단 네스터 코르테스랑 알렉스 우드 대결인데 알렉스 우드는 저는 옛날에 이제 다저스 시절은 괜찮게 봤지만은 최근 몇 년간의 행보는 좋지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드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물론 오클랜드가 올 시즌에 꽤나 괜찮은 예상 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그래도 어디까지나 빠따는 여전히 좀 마탱이가 가는 상태이고 그리고 코르테스는 직전 경기 때 7이닝 무실점을 했습니다. 알렉스 우드는 2이닝을 어느 정도 먹건 간에 방어는 한 6점대? 그 정도밖에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 경기가 내일 유일한 밤 경기거든요. 그래도 알렉스 우드가 통산 이렇게 밤 경기에는 괜찮았다. 낮 경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코르테스는 또 홈에서는 좋았던 편이기도 하고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코르테스가 꾸준하지가 못하다는 거. 일단 재작년인가 그때 2점대 방어를 했을 때는 코르테스가 충분히 믿을만 했는데 작년에 부상도 있었고 올 시즌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덜어 있어가지고 코르테스가 그때만큼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이런 상황이고 저는 물론 선발 투수상으로는 코르테스를 믿기는 하는데요. 좀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는 뭐 아주 대단한 신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 그리고 더구나 이게 양키스 배당이 1.27인데 쉽지가 않지. 양키스 1.27 먹자고 가는 거는 그렇게 맛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굳이 간다면 나는 그냥 오바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오바를 가는 거는 양팀 선발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줄 것 같다. 다만 오클랜드 빠따는 지금 리그 최하위 수준이죠. 거의 28등이죠. 이런 그 컨디션 OPS 상으로도 좋게 지키는 것도 없고 양키스 역시나 좌완투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 경기는 사실 난 뭘 가도 힘들 것 같아.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그냥 양키스 승리에다가 그냥 양키스 승리 보는 게 제일 그냥 깔끔하긴 한데 1.27짜리를 어떻게 추천을 드립니까?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PPT로 안 다룬 경기인데 왜 안 다뤘냐면은 선발이 바뀌었어요. 자, 이 보스턴 같은 경우는 원래 브라이언 베이어였는데 체이스 앤더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체이스 앤더슨은 되게 안 믿는 투수인데요. 얘도 오락가락이 심해. 제 기대치랑은 좀 많이 반대로 가는 투수예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는 투수는 아닙니다. 작년에도 막 방어를 16까지도 가고 별의별 일이 많았었는데 일단 올 시즌에 보스턴에 둥지를 틀었고 아직까지는 적은 이닝 던지면서 괜찮기는 해요. 근데 내일처럼 이렇게 앤더슨이 긴 이닝을 던져야 된다? 왜냐면 지금 보스턴이 불펜도
긴 이닝을 던져줄 애가 뭐 베르나르디노라든지 그런 애들밖에 없거든요. 뭐 갑자기 뭐 갑툭튀한 투수를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일단 살펴본 바로는 앤더슨이 긴 이닝을 던질 것 같지는 않다. 길어야 4이닝? 좀 컨디션이 좋으면 그거보다 더 던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일단은 베이오에서 앤더슨으로 바뀐 거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라고 보고, 자, 트리스탄 맥켄지, 제가 2022년에는요 맥켄지의 활약을 쭉 봤을 때 이닝도 200이닝 이상 먹고 진짜 클리블랜드 에이스 쉐인 비버보다 오히려 더 좋은 활약을 했다, 그렇게까지 봤는데 올 시즌은 이제 부상 복귀해가지고 아주 훌륭하진 않아요. 오락가락이 많이 심합니다. 기복이 심해갖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오바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일단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지금 뭐 생각보다 빠따가 낮기는 하죠. 작년보다도. 이게 조세호는 못하고 있는데, 호세 라메레즈는 못하고 있는데 네일러, 조시 네일러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그래갖고 빠따도 나쁘지 않고, 보스턴은 이런 빠따 지표가 썩 좋지는 않은데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이런 지표에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맥켄지가 흔들린다는 점도 있고, 그래갖고 저는 7.5 정도면 오바를 볼만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선발 투수가 바뀌었는데도 기준점이 그대로여가지고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미네소타 대 화이트삭스 경기는 이게 여기도 원래 베일리 오버에서 우즈 리차드슨이라는 선수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투수입니다. 올 시즌에 갑자기 데뷔를 했고 매년 한 경기씩밖에 안 던졌어요. 그래갖고 지표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제 지난번 경기 때 올라왔을 때 디트로이트전에서 6이닝 실점으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하긴 했다. 별로 뭐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잘 모르는 투수라 가지고. 뭐 지난 경기는 잘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저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제는 이제 좀 기준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오바가 꿀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6.5 쉽게 들어왔죠. 근데 7.5 고민이 좀 됩니다. 근데 워낙에 빠따를 못 치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저는 소로카도 솔직히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오바 가는 게 제일 편하긴 해. 왜냐면은 소로카도 마탱이가 한창 좋았던 시즌에 비해서는 이제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그래갖고 애틀도 버렸죠. 미네소타 역시 컨디션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베일리 오버였는데 이렇게 선발 투수가 갑자기 바뀌었다. 물론 데뷔전 올 시즌 첫 경기를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친구를 믿고서 갈 수 있을까요? 물론 화싹 받다가 못 치긴 합니다만은 고민이 많고, 그냥 7.5 정도면은 기준점 자체는 괜찮다, 오바가기에. 근데 썩 땡기진 않네. 제가 어제도 올 시즌이 작년이 이제 엄청난 타고 투저 시즌이었었고, 올 시즌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언더게임 양상이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잖아요. 작년보다 OPS는 작년 이맘때 대비 OPS가 0.03이 떨어졌고, 그리고 방어율들은 0.2에서 0.3가량 더 내려갔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점수가 안 나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경기들 오바 보기가 조금 힘들어졌어, 작년에 비해서.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있네요, 오늘 경기들. 애매하면 오바보다는 언더를 보는 게 맞다, 그냥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뭐 선택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올랜도 대 클리블랜드 경기는 얘네들이 맞대결상으로, 그러니까 지난 1, 2차전을 모두 다 클리블랜드가 언더게임 끝에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는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올랜도는요, 원정에 비해서 홈으로 가면은 득점도 상당히 늘어나고 실점도 많이 줄어드는, 홈이랑 원정 격차가 굉장히 심한 팀이에요. 지난 두 번의 원정 경기 83대 97, 86대 96 이런 식으로 그냥 막 10점 차 이상으로 패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했단 말이야. 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했던 두 경기 모두 다 올랜도의 이런 야투율이 개쓰레기였습니다. 야투율이 32.6%, 86개 던졌는데 28개 들어갔어요. 3점슛 37개 중에 8개 들어갔어요. 이 정도로 개판이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볼 거 없다 생각해. 이게 기준점이 199.5거든요 올랜도에 홈으로 갔는데도. 저는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은 일단 올랜도는 말할 것도 없고 1차전 말고 2차전도 올랜도가 야투율 36.3%, 3점슛 25.7%, 그야말로 극악입니다. 극악. 그래서 이거보다 못할 순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클리블랜드도 수비가 괜찮은 팀이죠. 모블리랑 알렌같이 투빅 철옹성 쌓고 있는 편이고, 클리블랜드 산성 쌓고 있는 편인데, 특히나 올랜도는 전반적으로 이제 좀 선수들이 길쭉길쭉하긴 합니다만은 208cm 막 이러지만은, 클리블랜드 같이 투빅 돌리는 팀한테는 슛거리가 아무래도 3점슛을 리그에서 좀 안 던지는 팀이다 보니까 약간 애를 먹을만 해요, 상성상으로는. 그래갖고 올랜도가 이렇게 패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지난 두 경기들이 모두 다 180점대, 점수가 되게 안 나긴 했습니다만은 나는 오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기준점이 일단은 200점도 안 되는 거는 얘네들의 1, 2차전을 봐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안 들어가도 너무 안 들어갔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오바를 좀 생각하게 되네요. 뭐 클리블랜드도 뭐 올랜도보다 나았습니다만은 야투율이 썩 훌륭하진 않았어요. 두 경기 모두 다 45%, 3점슛 26.7%, 그 다음 경기도 40%대 초반, 3점슛도 30.8% 이렇게나 되게 양팀이 그냥 안 들어갔거든.
물론 뭐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전 여러 차례 올랜도는 상대팀의 템포랑 맞춰가는 팀이다. 상대팀이 많은 시도를 하면 본인들도 템포를 끌어올려가지고 한 쿼터에 70점도 넘게 넣을 수도 있는 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뭐 플레이오프 특성상 양 팀이 좀 템포를 천천히 하는 팀이 천천히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나는 기준점이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래갖고 저는 올랜도가 한번 홈에서 반격할 여지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해보긴 하네요. 이게 왜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 시즌에 올랜도는 홈에서 29승 12패, 원정 18승 23패예요. 그리고 홈으로 가면은 득점은 4점, 실점은 6점가량, 한 7점가량 줄어든 부분이 있어갖고 홈에서는 경기력이 11점가량 좋아지는 편이다.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저는 올랜도가 한번 반격을 할 만도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단 오바 쪽 좋게 보고, 승패 방향은 이게 워낙에 클리블랜드가 1, 2차전을 잘해가지고 그러긴 한데 올랜도가 한 번 정도는 이길만 하지 않나? 이 4대0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시리즈가. 그래서 저는 한번 올랜도의 승리 가능성도 한번 타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사실 오바를 가든 올랜도 쪽을 보든 뭘 가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저는 이번 서부나 동부나 1라운드에서 가장 맛없는 경기가 이 경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오바 보는 정도 말고는 썩 그렇게 내키진 않네요, 저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뉴욕 닉스. 자, 두 경기 연속으로 제가 이 필라델피아가 맥시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내가 그래도 필라델피아를 좋아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봐온 맥시는 이렇게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서 30점 이상을 꾸준히 박아주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 경기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도 되게 잘했었죠. 35점이나 넣었는데 글쎄 뭐 홈으로 돌아오니까 조금 더 나아질 여지는 있겠지만은 난 여전히 그런 생각이야. 필라델피아가 맥시가 얘 한 번쯤은 안 터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반대로 뉴욕도요, 두 번의 홈 경기를 모두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그 브런슨이 정말 못하고 있거든요. 브런슨이 직전 경기도 야투 29개 중에 8개. 그러니까 좀 따지고 보면은 야투율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한 20%대 초반? 그런 지경이어가지고 브런슨이 지금 정말 못하고 있는데도 뉴욕이 두 경기를 다 잡았다. 특히나 하텐슈타인이 엔비드 수비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뭐 조시아트 48분 뛴 건 말할 것도 없고, 조시아트는 요즘에 보면 뭐 수비나 리바운드 말고도 득점력에서도 굉장히 좋은데 특히 3점 슛이 지전 경기 때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래갖고 뉴욕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강점, 강력한 수비력에다가 상대팀을 이렇게 옥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이 첫 경기 때는 리바운드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잖아요. 근데 직전 경기는 박스아웃 같은 것도 훌륭해주면서 리바운드 차이가 2개밖에 안 났어요. 필라델피아 경기 자체는 괜찮게 했는데 이게 좀 약간 홈콜도 있었지만은 뉴욕이 결과적으로 경기를 가져갔잖아요. 나는 너무 맥시가 잘했다,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토비아스 해리스도 전보다는 나았다. 첫 경기 때는 라우리가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줬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는 1, 2옵션에다가 지금 3옵션까지 되게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뉴욕 닉스는 1옵션이 정말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양상이 한 번쯤은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 한번 뉴욕의 프렌 보고 싶습니다. 뉴욕의 프렌. 그리고 양 팀 다 보면은 이게 지금 야투율이 필라델피아가 직전 경기 43%, 3점은 36%였었고 뉴욕 닉스는 야투율 40%, 3점슛 33.3%였는데 그랬는데도 두 경기 모두 다 201.5보다는 여유로운 오바가 났거든요. 사실 이게 뭐 막바지 때,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막바지 때 많이 넣어가지고 오바가 난 거긴 한데 저는 201점으로 내려간 게 좀 이해가 안 돼. 나는 저거보다는 점수가 많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뉴욕 닉스의 프렌에다가 오바를 보고 있는데 프렌보다는 오바가 날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필라델피아가, 저는 여러 차례 지금 필라델피아가 이 시드상으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하나 정상적인 상태의 로스터라면, 엔비드가 정상적으로 뛰고 다른 친구들이 다 나온다면은 필라델피아는 원래 상위 시드가 맞아요. 그런 형편이어갖고 뉴욕 닉스가 필라델피아를 쉽게 제압하는 거, 그런 그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홈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맞춰갈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오바 정도는 괜찮게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뉴욕 닉스의 플랜을 보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필라델피아 홈으로 가기도 하고. 레이커스 대 덴버. 자, 이게 레이커스가 홈으로 갔다는 게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자, 덴버나 레이커스나 둘 다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들이에요. 올 시즌에 덴버는 홈에서 33승 8패, 원정에 비해서는 득점이 7점, 실점이 한 2점가량 좋아지면서 홈에서 경기력이 한 10점가량 좋아진다. 레이커스는 홈에서 29승 14패, 원정 19승 21패로 홈에서는 득점이 2점, 실점이 6점가량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양팀 다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고 그런 팀이어갖고, 덴버가 물론 작년부터 해가지고 레이커스 상대로 굉장히 잘해왔어요. 지금 덴버가 레이커스한테만 10연승 중이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원정도 4경기나 있었고 해가지고
덴버가 레이커스 원정을 그렇게 막 못하진 않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이게 레이커스가요 직전 경기 때 솔직히 말해서 앤서니 데이비스도 엄청 잘했고 그 디안젤로 러셀도 충분히 잘했잖아요. 3점 슛도 엄청 잘 꽂히고 그보다도 더 잘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터졌는데도 경기를 졌지 않습니까? 왜냐면 덴버는 그날 야투를 43.3%에다가 3점슛 23.5%, 포주가 혼자 3점슛 10개 중에 6개 넣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요키치가 2개 넣은 거 말고는 3점슛이 아예 없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다 덧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덴버가 이겼잖아요.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레이커스의 홈에서도 덴버가 충분히 잘해주지 않을까. 왜냐면은 레이커스는 직전 경기 때 너무 잘했고 전반적인 선수들이, 덴버는 너무 못했는데도 이겼다. 그런 것들 보면은 덴버는 직전 경기보다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나는 이 시리즈는 덴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물론 레이커스가 홈에서 더 나아지는 팀이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나는 덴버를 보고 싶네. 그냥 나는 지난번 경기보다 양 팀 다 특히 덴버 쪽이 약줄 같은 거 올라올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오바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좀 더 주고받고 템포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워낙에 덴버가 지난 경기는 못했어가지고 저는 덴버 쪽에다가 오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지난 몇 시즌 동안 뭐 정규 시즌이든 이런 플레이오프든 덴버가 레이커스 이렇게 박살냈던 거는 분명한 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직전 경기처럼 그 갈맥이라든지 디안젤로 러셀 이런 애들이 그 활약을 이어간다면 무슨 일이든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네요.